네, 8시 정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낯이 굉장히 많이 읽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정말 처음 뵙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우리 낯이 있는 학생도 있고, 낯이 안 읽는 학생도 있는데 반가워요. 네, 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온율학원 덕소관 원장 피승원입니다. 제가 시작을 해야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 잘해주실 것 같은데, 너무 떨려요.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 많은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떨리는 게 아니라 이제 신학기를 시작하려니까 떨리는데 우리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탈 때 막 진짜 막 360도 돌고 와 이럴 때는 왜 그냥 정신 없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딱 안전바 내려왔을 때 지금 약간 그 기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 저희는 간담회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기존에 우리 겨울방학 때 공부 같이 했던 학부모님들이랑 이렇게 공부했고 근데 앞으로 이런 게 남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자라고 애초에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설명회보다는 간담회가 좀 좋을 것 같아서 간담회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영어 강사라서 우리 아이들이 와부고 갔을 때 와부고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 뭐 더 많은 예산 등등 또 있겠지만 반드시 이제 견뎌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와부고등학교를 좀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로서의 자아가 아직까지 좀 더 강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순 쌤, 피승원 원장이고요. 2021년부터 바로 작년까지 와부고등학교 1등급을 가장 많이 냈고요. 그리고 수강생은 2022년부터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부고등학교를 분석을 하는 게 꽤나 신빙성이 있을 거다라고 앞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이 이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자인데 분석은 사실 우리 2달 전에 뵀을 때도 와부고등학교 시험이 끝난 상태였고 그 이후로 시험 본 게 없어서 뭐 트렌드가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은 좀 대동소이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서 설명은 좀 완전 다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5등급제가 불러올 반향에 대해서 좀 우선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 이게 깜깜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뭐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5등급제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뭐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고 저도 아이들 내신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사람이라서 5등급제가 선생 입장에서 혹은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다가갈 거다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해봤는데 학생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선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는 A였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중학교 때는 놀았을 거예요. 요 윗라인에서 놀았을 건데 우선 1등급이 지난해 10명이었는데 이제 와 25명. 좋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와보고등학교 이게 매년 비율이 다르지만 한 10명 내외가 고3 모의고사까지 끝내고 와요. 고3 모의고사까지 끝냈다라는 건 아주 이변이 아닌 이상 그래도 90점 언저리는 좀 맞는다. 그런 학생들이 한 10명 내외.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한 10명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이 내신까지 열심히 해버리고 그 시험 보는 날 운까지 좋아버리면 그냥 이미 뭐 2학기 때는 우리가 판도를 뒤집을 수 있겠지만 1학기 때는 내신 성적이 이미 거의 고정돼 있는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25명이니까 15자리나 남았어. 내가 고3 모의고사 1등급을 못 찍었어도 물론 고3 모의고사를 잘 본다 그래서 무조건 1등급은 또 아니라는 얘기를 뒤에서 드리겠지만 15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뭐 이를테면 고등 선행 방금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인데 고등 선행이 어떤 과목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할 수 있었어요. 어떤 과목은 몇 등급 안으로 막자. 어떤 과목은 무조건 1등급을 받자. 혹은 전교권으로 가자. 뭐 이런 좀 다소 비효율적이지만 어쨌든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시에서 내신 반영 정도가 좀 낮아질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를테면 작년에 우리 김주은이라는 학생이 2년 만에 올 1등급을 받았어요. 첫 학기에.
그리고 그 전에 2년 전에는 요번에 성대 의대 합격한 이 수환이라는 학생, 이수환이라는 학생이 뭐 둘 다 제 제자인데 그 학생이 6년 만에 1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드물어요. 학기 올 1등급은 거의 없다고 봤으면 되는데 요번 학기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10%니까 충분히 할 만하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 또 여기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떤 과목은 내가 되게 잘해. 1등급을 받았어. 어떤 과목은 좀 못해서 겨우겨우 총 23% 안에 들어서 3등급 끄트머리를 받았으면 평균 등급은 2등급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섞어 놓으면 요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과거 2등급보다 지금 2등급은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말하면 좀 위험해지는데 그죠? 이제 비교적 페널티가 더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여기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들이 거의 오셨는데 제가 가르치는 한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저 뭐 고1 수학 모의고사 몇 점 맞았어요. 물론 칭찬을 바라고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영어는 너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있어요. 내가 너무 예뻐해. 뭐 영어를 너무 잘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영어 시간이면은 막 눈에 쌍라이트가 켜져요. 등대예요 눈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허윤정 쌤한테 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쁘긴 뭐가 예뻐요. 막 수업 시간마다 자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많이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선생으로서 역할은 좀 효율적으로 내신 대비 해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영어를 이미 잘하는 애한테 얘를 전교 1등을 시켜서 학원 홍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절대 과하게 시키지 않겠습니다. 근데 얘는 좀만 더 하면 1등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애들한테 좀 제가 욕심을 꼼꼼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과목 간의 편차가 크고 밸런스가 안 좋은 학생한테는 무조건 이제 예를 들면 얘가 수학은 그래도 괜찮아. 엎어져도 2등급은 나올 것 같아. 2등급이면 사실 누적 34%니까요. 근데 이제 국어가 너무 떨어져. 수학책 뺏으셔야 돼요. 제 말이 잘 전달됐길 바랍니다. 네. 특히나 와부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이과 편중이 좀 심하기 때문에 수학 과학만 애가 하고 있다. 책 뺏으셔야 되고 국어 영어만 하고 있다. 애가 맨날 단어만 외우고 있다. 단어책 뺏으셔야 됩니다. 그 컨트롤 부모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와보고 그래서 특징은 이렇습니다. 지금 작년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데 작년 2등급이 11%잖아요. 여기까지가 1등 컷이 될 거예요. 85점 수준까지가 할만합니다. 정말 할만합니다. 진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말하는데 기본 피지컬이 60%. 그러니까 우리 겨울방학 동안에 피지컬 만든 거거든요. 정말 단어 시험 열심히 보고 단어 시험 안 보면 요일 정해놓고 몇 시에 올 건지 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얘 와야 되는데 왜 안 와요? 전화하고 문법 시험 보고 문법 시험 보면 쉽지 하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50%를 넘겼어요. 통과율이. 맞지 하나? 처음 넘겼습니다. 처음. 절반 이상이 통과한 게 이번에 처음이에요. 좀 어렵게 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되게 꼼꼼하게 공부를 시켰다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60%가 피지컬입니다. 사실. 그리고 한 30%에서 40%가 내신 때 얼마나 집중하는가. 내신에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완벽하게 체화해서 훈련하였는가. 그리고 나머지 한 5%에서 10%는 그날의 운이에요. 사실 그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운은 분명히 뭐 그런 날이 있잖아요. 뭐 술술 써지는 날이 있고 뭔가 탁탁 막히는 날이 있고 답이 세 개로 보이는 날도 있고 명쾌하게 답이 보이는 날도 있고 그런 거가 저는 그래도 10%는 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말 여기 이 끄트머리까지 갔던 애가 전교 1등급으로 갔던 애가 운이 안 좋아서 2등급으로 미끄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은 없어요. 나는 확정 1등급이다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학부모님 중에 제가 어떤 말을 드린 학부모님이 계시냐면 이 아이는 1등급 못 맞으면 제 책임입니다라는 말을 드린 어머님이 계세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 이전엔 제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 모든 강사 인생을 걸고 한 번도 제가 책임지고 1등급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너무 무서운 말이거든요. 책임진다는 말이. 왜 그러냐면
전교 1등급 실력인데 그 10% 때문에 미끄러진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아이들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시험 보시면 지난 기말 시험에 1등급 컷 77점이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난도가 높습니다. 1학년 때 2학년 거 하고 2학년 때 수능 하고요. 3학년 때는 그냥 수능 연계 교재 원래 할 거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어제 우리 다산관에서 이진구 원장께서 설명회를 했는데요. 이제 또 동하고 와보고 이렇게 학부모님이신 분이 계셔서 뭐 이렇게 둘 다 참석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민망할 정도로 무조건 영어는 주 1회 해야 된다라고 막 강조하더라고요. 다른 과목 해야 됩니다. 영어 주 2회 하는 거 비효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 1회 하면은 직보 때 끝나요. 진도가. 주일에 직보 때 딱 끝나고 다음날 시험 보러 가. 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분명히 충분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많습니다. 동아고등학교 텍스트 양으로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니까 주 2회를 저는 고수하고 있고, 혹시라도 올해 오시는 선생님, 저는 이제 1학년 선생님들이 누군지 거의 대충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에 3학년 선생님 2분 확정되셨고 2학년 2분 확정되셨고, 그리고 한 분 전 선생님께서는 전근 가셨고, 그래서 1학년 선생님 어떤 선생님들이신지 아는데 아마 굉장히 또 시험 범위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 범위 적으면 제가 2학기 때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면 2학기 때 주 1회로 전환하겠습니다. 다른 공부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두 번째 보면은 과부하를 줘요. 인지 과부하. 그냥 단순하게 영어를 잘하는 학생보단 영어로 글을 잘 읽는 학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100점 전부의 100점이 인지 과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작이나 어법이 떨어지고 글만 잘 읽는 글 읽는 재주가 좋은 학생들이 1등급을 맞을 수는 없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외연이 좋은 학생들,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좋은 학생들한테만 유리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배점의 한 20%는 그래도 굉장히 꼼꼼하게 뭔가 글의 구조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작이라든지 혹은 구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놓칠 수 있는 점수가 아니다. 인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확실히 수능 형식으로 내가 글을 얼마나 잘 읽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부활을 주냐면요. 이제 찰스 다윈이 이제 비글호를 타고 어떤 섬에 갔더니 어떤 새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왜 이런지 봤더니 얘는 뭘 먹고 얘는 뭘 먹고 얘는 뭘 먹더라. 그래서 일치불일치 맞춰봐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거의 한국어 비문학 시험에 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래도 다행인 건 요 문제는 그때 당시에 외부 지문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들어간 글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또 외부 지문도 나와요. 이게 우리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본 학생들은 제가 이제 넣어놨기 때문에 풀어본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만큼까지가 원래 지문이고 요만큼을 더해서 추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막 엄청 어려운 어휘나 구문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적으로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인지 과부하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지능 테스트라고 봐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연습할 수 있는 재료가 선공개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어법 서술형이 올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학년 하셨던 선생님이 내년에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다른 학년에 배치가 안 되셨거든요. 고 선생님이 까다로운 어법 서술형을 내시는데, 어법보다도 서술형이 정말 사기인 게 이를테면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A라는 지문에서 이때 강조구문을 배우면 그걸 A에서 안 내고 애들은 A를 거의 외워버리니까 B라는 지문에서 내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때 강조구문이 시험 범위 아예 없는데 이때 강조구문을 내요. 그리고 이것도 이때 강조구문을 쓰시오가 아니라 이 조건을 봤을 때 이시 주어졌는데 이때 강조구문이 아니면 이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영작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그 영어의 특이한 구문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학생들한테 PT라 그랬어요. PT라는 말이 나오면 애들이 소스라치게 발발 떠는데 저 학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서움을. 그래서 문장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좋은 가치 있는 문장을, 제가 뭐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전 제네바에서 불어를 배웠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 이게 너무 사생활인가요?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가 스페인어를 쓰는 네이티브여서 스페인어도 배웠고, 그러면서 학제는 영국 학제라 가지고 영어도 배웠고 하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바인데, 외우는 게 짱입니다. 근데 어떤 걸 외우냐? 굉장히 가치 있는, 문법적으로 가치 있고
내용 전달에 가치 있는 문장을 한 100문장 정도 외우고 그다음에 단어를 한 5,000개 정도 외워서 그냥 갈아 끼기만 하면서 말하는 게 결국 언어 활동의 전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서술형 문제를 푸는 것도 그 맥락을 이해하는 학생이 훨씬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내신 기간에 연습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as가 나오면 원급 비교를 하라 그러고 then이 나오면 비교급 비교를 하라 그러거든요. as, then 둘 다 주고 비교급 쓰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적절하게 쓸 수 있는가인데 전교 1등 한 학생이 이걸 틀렸어요. 이게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고 그날 안 써지는 날이 있어요, 분명. 그 친구가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가까스로 9등으로 1등급은 받아왔습니다. 전학기 전교 1등이었던 친구가 9등으로 1등급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는 그래도 좀 암울한 내용이잖아요. 빡세겠다, 어렵겠다인데 이건 견뎌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예요. 방금 덕소고등학교 설명회를 끝냈는데 학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수능 연계성이 너무 꽝이다, 덕소고는. 그래서 애들을 내신을 이렇게 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좀 추후에 이런 식으로 수능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렇죠. 아무래도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 따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학생들이. 근데 와보고등학교는 그냥 할 일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네, 고생 없이 얻어지는 건 없고 내신 실력 곧 수능 실력인데요. 타 학교에 비해서 수능 연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고3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 학교 학생들도 있어요. 고3부터는 와보고만 가르치진 않고 반을 섞어요. 그때부터. 어차피 목표 하는 점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와보고등학교 1, 2학년을 겪고 온 애들은 인지적으로 부하가 되는 지문이 이게 부하가 되는지를 몰라요. 마치 우리가 중력을 느낄 수 없듯이. 마치 우리가 기압을 느낄 수 없듯이. 이 1기압으로 날 누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인지적인 부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수능에서의 인지적 부하를 자기가 뭘 못 받네 틀리더라도 뭘 못 받네 정도로 생각하지 뭐 머리 터질 것 같아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인지적으로 부하가 좀 많이 가는 지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가 이제 훈련이 안 되는 학생들은 와 이걸 어떻게 하지부터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와보고등학교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능 내신을 정말 열심히 하면 수능 점수는 뭐 보석이 돼 있거나 혹은 원석이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3학년 때 좀 깎아주기만 하면 충분히 1등급 나올 수 있다. 제가 그거는 1, 2학년 내신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는 너 수능 1등급 실력 만들 수 있어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말씀드리다가 만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근데 이게 또 반대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의고사 잘하면 수능 잘하겠네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배점의 100%가 인지부하에 걸려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한 2, 30%는 그래도 꼼꼼하고 섬세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와보고등학교 반 이렇게 운영하면요. 모의고사 1등급이 한 10명 나왔다고 쳤을 때 그중에 한 3, 4명은 조금 외연만 커요. 등치만 크고 힘은 약하다. 저처럼. 뭐 약간 그런 식입니다. 네. 제가 등치에 비해서 힘이 약한데 좀 TMI가 많이 오늘 터지네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와보고 뭐 해야 되냐? 비내신 내신 기간을 나눠서 좀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 장 잠깐 갔다 오면요 넘기실 필요는 없고요. 그 내신 기간이 이렇게 요 사이 빼놓고는 다 내신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겨울방학, 여름방학 3주를 붙여도 한 7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내신 기간을 뭘 많이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 건 어휘력은 계속 시험 볼 거고요. 뭐 단어를 모르는 문법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비문학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계속 시킬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내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순서 유형을 좀 많이 시키는데 와보고 애들한테는 빈칸 유형은 사실 학교에서는 킬러가 맞지만 죄송합니다. 수능에서는 킬러가 맞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내용이 거의 다 주어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킬러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내용이 바뀌면 막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와보고등학교는 속된 말로 이렇게 좀 양아치라 그러는데 양아치 출제를 하진 않습니다. 양아치 출제라는 건 뭐냐면 그냥 글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선생님이 귀찮으니까 3등분 잘라버려요. 그런 다음에 회열하세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때때로 그게 근거가 없는 글들이 있어요. 타 학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냥 노가다 뛰어라 하거든요. 결국에는 다 외워라. 그거 아니면 못 푼다라는 거거든요. 와보고는 지문을 변형해놓고도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결사, 지시어, 관사, 대명사 등등의 명시적 근거를 넣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은 비내신경안에 훈련을 할 거고, 학교에서 써먹을 수 없는 것들은 사실 7주에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방학으로 좀 토스를 칠 거예요. 그리고 내신 기간에는 주요 내용 정리, 동형 모의고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뒤에 커리큘럼 설명에서 어차피 리던던트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넘어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내신 기간에 뭐 하냐? 요번 방학 때 아이들이 문법 시험을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팡팡팡팡 통과하고 그거 저거 아는데 왜 해? 막 이런 눈빛이면은 막 하루에 3챕터씩 넘어가고 이제 2월에는 이 책을 할 생각이었어요. 제 자체 교재 피구문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하루에 한과 가도 막 바로 헤드뱅잉 하고 통과 잘 못해서 거기서 꼼꼼하게 다지고 3월에 바로 앞에 2주 동안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후치 수식 그리고 동사에 따른 뒷구조의 선택 이거거든요. 그 두 개만 집중적으로 2주 동안 보고요. 4월 16일까지 보고 그 다음부터 내신 대비입니다. 6주간 제가 또 와보고등학교 시험 일정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회 하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학생회 하는 친구가 스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일정이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제가 그걸 좀 전해 받았습니다. 학생회 하는 친구가 내년에 학생회 하는 친구도 저를 도와주길 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카운터 로직 같은 경우는 예, 이름은 똑같은데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나 요약 같은 것들 학교에서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만 3주 동안 좀 훈련시킬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을 끼고 시작할 것 같아요. 약간 심화된 문법 더하기 그걸 이용한 영작 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름방학에 이걸 정규 수업으로 하고 요거를 정규 수업 때 진행을 하고 선생님 저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 무조건 1등급인데 문법 틀리고 이래가지고 2등급 되는 애들 앞으로는 그런 애들이 뭐 2등급에서 3등급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간극이 커졌으니까 그 친구들에게는 문법 풀이 특강을 좀 진행을 할 거고 이걸 정규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끝나면 또 저희 설명회 일정 뒤에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최고의 와부 1학기 커리큘럼 이거 뭐냐? 1차는 이렇게 6주 동안 진행할 거고 2차는 7주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첫 주에 모의고사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수행 평가 한다고 엄청 막 분주해요. 그래서 막 집중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3월 첫 주에도 이제 와보고등학교 미리 보내보신 학부모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애들이 뭐 완전 허둥지둥 이러다가 한 2주 가 있어요. 네. 허둥지둥하다 2주 정도 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뭐 선생님 동아리 어디 해야 돼요? 이 동아리 좋아요? 저 동아리 좋아요? 그리고 우리 또 제가 2학년 수강생이 많으니까 저 오빠 동아리 기장인데 말 좀 잘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이제 가서 로비도 쓱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로비 쓱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애들이 뭐 자기가 의대 가고 싶은데 의과대학 동아리 떨어졌으면 인생 망한 것처럼 막 울고 그러거든요. 감정의 동요가 되게 커요. 그래서 2주는 비내신 기간 동안 좀 정말 필요한 것만 꼭 반드시 외울 때까지 공부시킬 거고 이제 이때 되면 애들이 그래도 제법 조금 잠잠해져요. 그때부터 내신 대비를 딱 시작을 하는데 우선 자체 교재 및 분석 자료라는 건 제가 와보고등학교에서 원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요 부분은 지칭으로 무조건 나온다. 요 부분은 함의 추론으로 무조건 나온다. 분명히 그 후보 안에서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 안에서 나오게 돼 있고 기출 분석 기반의 수업도 당연히 진행할 거고 매 시간 지난주에 봤던 공부를 그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어떤 영작이라든지 영작 부분은 아주 문법적으로 특이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돼. 여기만 좀 시키고요. 웬만하면 글을 이해하는데 허윤정 선생님 이따 얘기하실 건데 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쌤 이게 뭐였더라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인데요. 그거를 미리 좀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리뷰 테스트랑 워크북 시험에서 거기다 밑줄 쳐놓고 이거 해석해라. 이거 무슨 뜻인지 아냐? 이걸 얘기함으로써 필자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뭐냐? 너가 뭘 이해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그냥 아예 암기시켜 버릴 겁니다.
그래서 N회독인데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애들은 4회독까지 하고 들어가고 워크북 시험을 꾸역꾸역 하는 학생들은 한 2회독까지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1회독도 안 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법 중심 복습이라는 걸 하는데요. 여기서도 주요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문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라는 걸 지속적으로 거의 와부고등학교는 그 수능 7대 문법 안에서 거의 다 나와요. 막 되게 예외적인 게 나오는 게 올해 마지막 시험의 마지막 문제가 간접화법하고 직접화법이었거든요. 그 수능에서 절대 물어보지 않는 건데 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대비할 뿐만 아니라 7대 문법 나오는 것도 대비할 거고 여기 이제 좀 오바스럽게 귀여운 별을 쳐놨는데 이게 저의 어떤 뭐랄까 제가 또 제 자랑 하자면 제가 챗 GPT가 인정한 남자인데 와보고 어떤 학부모님께서 와보고등학교 영어는 어때 하고 쳐봤더니 이렇게 머리 쭈르륵 뜨다가 맨 마지막에 영상이 나오는데 너무 낯이 익더래요.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이랬는데 지금 핸드폰에 한번 쳐보세요. 나올 수 있습니다. 챗 GPT에 와보고 영어는 출제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면 쭈르륵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제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것 때문인데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 30대 후반인데요. 20대 중반부터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갈아 넣었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학생들 어떤 식으로 훈련시킬 거냐면 일단 첫 번째는 실전 감 살리는 거예요. 맨날 모의고사만 풀다 보니까 이 수능 감이 없습니다.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데 안 나오면 좀 민망하긴 한데 분명히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강하게 인지부활을 드라이브를 걸어줄 건데 그래서 2회차 정도는 일치불일치만 풀어요. 근데 와보고 일치불일치는 약간 어려운 지문에 추론적 요소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과목 공통입니다. 나왔어? 나왔답니다. 네. 안 나와. 이게 생성형이라서 답이 그때그때 달라서. 이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알고 있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리고 쉬운 문제들은. 근데 우리 고등학교는 특히 와보고등학교는 알고 있어도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맞출 수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학생들이 제가 5회차까지 시험을 봐요. 그러면 애들이 시험 잘 본 애들은 시험 잘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6회차 풀고 왔습니다. 너무 똑같이 나온다.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외부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수 그러니까 아예 똑같이 나와서 바로 답 짓고 넘어갔어요. 이런 것들도 나올 정도로 제가 시키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한 효용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진다 정도의 효용이고 본인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 수업은 좋다. 수업 자료도 좋다. 시험 좋다. 관리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게 지금 난관이긴 합니다. 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국어 좋아하는 애들 국어만 해요. 갖고 있는 거 뺏기는 게 더 싫기 때문에 국어 1등급 국어만 해요. 수학 1등급이면 수학만 합니다. 영어 1등급이면 영어만 합니다. 그거 진짜 학부모님들께서 컨트롤 잘 해주시길 제가 좀 당부의 말씀 우선 드리고요. 단어는 시험 2주, 3주 전까지 무조건 해요. 단어는 계속 시험 봅니다. 이게 우리 내신 6주 동안 내신 단어만 외우자. 내신 단어만 외워서는 절대로 선택지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지에는 시험 보면 외의 단어만 나와요. 일부러 그렇게 냅니다. 선생님들이. 두 번째는 주간 과제도 계속 풀 건데 이거는 시험 한 3주 전까지 풀 거예요. 주간 과제 우리 아이들이 잘 풀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내신 때는 와부고를 좀 저격하는 워크북. 그래서 와부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요거 가지고 분명히 애들한테 인지부활을 줄 거고 요거 못 알아듣는 애들은 접근할 수도 없을 거다. 라는 내용들 와보고 저격 워크북 시킬 거고요. 문법 복습 시험은 당연하지만 아까 문법 중심 복습이라 그래서 내신에서 하는 것과 비내신에서 하는 게 상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또 원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돈을 더 많이 쓰기로 결정을 했고요. 조교 선생님들을 배치하는 게 이게 저급 인력, 하급 인력들이 아니에요. 다 뭐 고려대학교 의대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서도 정말 영어 잘했던 애들, 그리고 조금 친절한 애들, 아니면 빡세게 무서운 애들, 요런 애들을 이제 조교로 이렇게 좀 뽑아서 항상 상주시킬 생각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이를테면은 이게 핑계가 많습니다. 애들이 뭐 월요일은 뭐 국어예요. 화요일은 수학이에요. 뭐 수요일은 뭐 컨설팅이에요. 그럼 언제 할 거야?
제 시험 언제 볼 거야? 그러면 이번 주는 안 되는데 그럼 다음 주로 미뤄요. 그럼 다음 주 또 안 봐. 흐지부지 돼. 이게 사실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오픈 클리닉을 실시를 할 거고요. 어느 요일이든 항상 조교 선생님 상주에 있을 거고 애들 많이 몰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아니까 그때는 4-5명 와 있고 애들 별로 잘 안 온다. 뜨문뜨문 온다. 그러면 한 명 상주에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시험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름은 제가 잘라놨어요. 창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무슨 반이고 어떤 시험이 지금 불합격이고 언제 올 거고 아직 미완료다. 완료되면 이게 파란색으로 딱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등록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제 말에 거짓말이 있으면 지금 수강생이 손 들고 저거 거짓말이야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지? 거짓말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스프레드시트를 관리하고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이번 주에 재시험했습니다. 이번 주에 뭐 27점입니다. 이번 주에 문법 시험은 뭐 페일이고 재시험은 합격했습니다. 숙제는 이 친구는 좀 궁금해지지 않나요? 이제 다 빨간색인 친구, 붉은 친구, 홍위병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네. 반드시 불러서 홍위병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되면 이거는 뭐 다 하는 거라서 뭐 특화된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 기간 복습 영상을 학생들이 엄청 좋아해요. 근데 언제 좋아하냐? 시험 일주일 전에 조회수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전에 조회수 1, 0,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렇게 항상 목록화 시켜놓거든요. 아이들이 편하게 좋게 뭐 요거 관련된 거 모르겠다. 21번에서 33번은 요 영상 누르면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항상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발 벼락치기라도 열심히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요 주중반은 화목반이 있고요 주말반은 토일반이 있어요. 저도 주일에 수업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럼 반 4개 열 수 있잖아요. 학생들 선택의 폭이 커져서 너무 좋은데 제가 시험 범위가 좀 줄어들거나 그리고 와부고등학교가 정말 좀 특히 남학생 학부모님들인데 남학생이 별로 꼼꼼하지 않다 이런 학생들이면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를 쪼가리로 줘요. 이게 핸드아웃으로 줍니다. 그 나중에 이게 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카이스트 진학한 조태현이라고 지금 카이스트 2학년 올라가는데 그 친구가 1학년 때 저한테 직본 날 뭐 이렇게 문제를 막 풀더니 오더니 이거 시험 범위예요 이러더라고요. 야 이 미친놈아 이러고 데리고 와가지고 막 개인 교습해주듯이 알려주고 그랬는데 자꾸 이게 동아고등학교는 비교 대상이 동아고등학교가 계속 되는데 본의 아니게 깔끔한 게 학기 딱 시작할 때 깔끔하게 줘요 이렇게 1학기 시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학기 시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럼 미리 우리 이진구 원장님께서 빠라락 준비해가지고 애들한테 수업자료 딱 주고 하게 너무 부러운데 우리 와보고등학교는 시험 1주 전까지 계속 쪼그레 50주문 막 주다가 그리고 시험 뭐 전날에 야 몇 번은 시험에 안 들어간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애들이 뭐 괜히 공부했다 막 이런 식이거든요. 좀 잔인합니다. 네, 잔인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꼼꼼하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이제 어떤 자료를 정리하는 뭐 이런 어떤 슬기로움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자면 주중반은 이렇게 주말반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화일 돼요? 목토 돼요? 이렇게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되긴 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3월 18일 이후로 제가 이게 왜 그런지까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화일을 들으면 화요일 반하고 일요일 반의 TO를 2개를 잡아먹어요. 근데 저희가 강의실이 원래 이거보다 컸는데 작아졌잖아요. 삼거리는 큰 건물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뭐 이렇게 다 넣어놓고 수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TO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3월 18일 이후로 교차 수강에 대한 신청을 받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주중 주말이 거의 바로 마감될 거기 때문에 가끔 그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마감됐는데 왔는데 횡해. 왜 이렇게 횡하냐? 화일반이 많아서요.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설명회 일정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지금 이거 하고 있고요. 중간고사 분석은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분석은 온라인으로 할 거고 지금 포맷을 고려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이 할 얘기 정말 많아서 우리 수학 선생님 이번에 이제 2분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끼리 한 편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 한 편 이렇게 할지 아니면 과거 포맷처럼 약간 국영수 선생님들 한데 모여서 할지는 저희가 슬기롭게 결정하도록 하고요. 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요거는 이제 또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기존 재원생 학부모님들 위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2학기 시험 보겠죠? 그럼 온라인이 될 거고 요거는 좀 대규모 설명회가 될 것 같아서 한 2차까지 할 것 같은데 2학기 기말 분석하면서 2학년 때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또 강사 선생님들한테 시간 지키세요. 이거 늘어지면 학부모님들 피곤해하십니다라고 얘기해놨는데 제가 제일 오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말인데 와보고 졸업생 중에 건대 경영 간 친구가 있어요. 저랑 되게 친한데 얘기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 이 친구. 선생님 저는요 덕소고 갔으면 고대도 갔을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 이렇게 바로 욕을 날려줬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진짜 거짓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특강 듣는 학생들은 와보고 내신 문제를 풀면서 딱 내신 풀고 망하면 뭐라 그럴까요? 망했다라고 안 해요. 어렵다라고도 안 해요. 괜히 와보고 갔다라 그래요. 그게 핑계가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사실 진짜 대부분의 제 경험에선 진리였는데 선택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택이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행위하는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택은 죄가 없고 다만 잘못이 있다면 나한테 잘못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하게 푸시하고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원장 직권으로 시간을 좀 더 쓰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면 여기 제 카카오 아이디도 있고 제가 문자로 제 번호 남겨둔 것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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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후자가 왔습니다. 저희가 와서 오자마자 제가 목요일은 뒤에 수업이 없고요. 목요일은 뒤에 수업이 있고요. 화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진도가 모자라면 화요일 같은 경우는 막 9시까지 수업할 때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8시까지는 수업을 하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게 원래 9시예요. 근데 아이들 이게 9시라고 써놓으면 이렇게 모든 게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복습 시험 팡팡팡팡 통과하면 9시에 갈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애초에 학습 관리가. 근데 사실 그런 학생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0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셔틀이 있습니다. 여러 대 돌고요. 저희가 그래서 요번에 이것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와보고등학교는 도저히 이렇게 제 시간 안에 걸어오기 좋지 않아서 저희가 학원 측에서 버스비 안 받고 학교에서 학원 등원하는 거 그리고 갈 때 와보고등학교 다시 돌아가는 거 그리고 뭐 덕소 한 바퀴 간단하게 도는 거 정도는 학원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으면 제가 이제 카톡이나 전화로 질문 받도록 하고요. 다음 차례는 이제 저보다 말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기대하셔야 될 것 같고 강민재 선생님께서 되게 유익한 얘기 많이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어 가르치고 있는 강민재라고 합니다. 지난 설명회 때 반응들이 좋으셔서 이번엔 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설명회의 목적이 뭔가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학부모님들께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적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성적으로 제가 증명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이제 앞에 원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이번에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 인원이 한 25명, 2등급 인원이 한 60여 명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 안에 들어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을 갈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제가 제 재원생 수강생 다수를 이 안으로 최대한 집어넣는 걸 좀 약속을 좀 드려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강의 8로 나왔습니다. 강의 8로 나왔고 제 강의를 좀 들어달라라는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4가지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왔고요. 그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설득되시면 학생들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증명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 작년 실적이거든요. 이거 와보고 1학년 국어 제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성적인데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생각보다 그 학생들 성적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1등급이 뭐 많고 2등급이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여기에는 이제 합산하면 13명, 여기는 이제 15명 전교 1등 배출하고요. 여기도 이제 19명, 여기는 20명 이렇고요. 초장에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데려다가 그냥 성적 한 번 잘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6등급에서 전교 1등으로 이제 상승한 친구들도 있고 1등급으로 많이 올라간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기대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중간고사 얘기를 조금 하면요. 네. 1등급 컷은 한 83점 정도가 됐고 2등급 컷은 79.6인데 이게 관내 다른 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좀 이따가 문제를 좀 보시면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건데 사실 문항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30문항 정도가 보통 나오는데 뭐 동화고도 그럴 거고 독서고도 그럴 건데 여기는 한 26문항밖에 안 됩니다. 배점은 한 4점 조금 안 되고요. 3문제, 2문제 틀릴 때마다 좀 감점되는 게 좀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작년 중간고사 총평을 제가 좀 적어놨는데 항상 매년 이렇게 어렵게 출제된다. 이렇게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자료를 좀 많이 좀 풍족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말만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집에 댁에 가셔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좀 명확하게 좀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런 걸 좀 자랑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 간단한 퀴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퀴즈를 내는데 여기 에게 너 이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이제 문장이 있거든요. 이 에게를 좀 어떻게 써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선택지가 답은 좀 나와 있긴 한데 학부모님들 보실 때 보통 3번, 4번, 5번 이렇게 선택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 정답은 사실 요거예요. 여의로 쓰거나 야의로 써야 됩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말을 할 때 구어체로 쓸 때만 에게라는 걸 사용을 하고 실제로 글을 적을 때는 에게라는 걸 잘 안 씁니다. 이제 이 얘기를 왜 들고 왔냐? 사실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이게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모호하지만 익숙하지만 좀 모호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국어 강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이렇게 좀 익숙하지만 모호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명확하게 아이들이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요. 학생들이 이거 문제를 많이 푼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달달 외운다고 그냥 케이스를 외운다고 해결되지가 않고요. 하나하나 문법 법칙을 좀 적용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를 보시면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것도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게 중간고사,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의문의 변동 파트고요. 부억 플러스 을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 부억 플러스 안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솜 플러스 이불은 어떻게 읽어야 되며 홑 플러스 이불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학부모님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요거도 솜이불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고 솜니불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밑에도 이것도 밭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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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바로 골라내야 되는 어떤 시험 문제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시험 문제고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이 물 플러스 고기, 불 플러스 고기거든요. 얘는 물고기라고 발음하고 얘는 불고기라고 발음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 국어가 좀 어렵습니다. 답안을 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설명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밭이랑 혹은 밭이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밭이라는 글자하고 요 이랑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합친 거거든요. 근데 이 이랑이 사실 두 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 밭에 이제 고랑이 있으면 이랑이 있죠.
그 1항일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얘를 접속 조사로 쓸 때가 있습니다. 엄마랑 누나랑 이렇게 쓰는 것처럼 1항이라고 접속 조사로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명사로 쓰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반일항이라고 읽어야 되고, 얘를 접속 조사로 쓰면 밭일항이라고 읽어야 돼요. 이 기준은 얘가 명사일 때는 실제 형태소고 얘가 조사일 때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는 구개음화가 적용되고 앞에는 대표음으로 바뀌고 니은 첨가 거기다 비음화까지 일어나서 반일항이 된다 이겁니다. 사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수강생이 있네요. 학생들에게는 당장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요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이라고 하는 건 사실 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어 간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조사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부어 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외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법칙을 얼마나 좀 합리적으로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잘합니다. 학생도 있지만 제가 합리적으로 문법을 가르칠 때 두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확실하게 외워야 되는 거는 내가 노래든 춤이든 뭐 랩으로 만들든 간에 확실하게 암기하게 해주고 그건 나랑 함께 한다. 집에 가서 네가 따로 달달달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 아닌 것들, 이해해야 되는 것들도 내가 수업 시간에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명해 준다. 그럼 그걸 따라와서 복습만 좀 잘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거든요. 사실 와부고에서 제가 실적을 좀 빨리빨리 잘 냈어요. 제가 다른 것도 좀 잘 가르치긴 하는데 문법은 특히 제가 좀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문법이 특히나 어렵게 나오는 학교가 와부고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믿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혼동되는 개념을 좀 얼마나 명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 이게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첫 번째라고,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방향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조금 제가 공격적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요렇게 제가 문제를 한번 출제해봤습니다. 가장 잘 가르치는 강사의 출신 학교를 고르시오. 죄송합니다. 1번은 서울대고 2번은 중앙대, 3번은 신라대, 4번 백제예술대, 5번 고구려대. 고구려대는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저는 서울대입니다. 네, 근데 서울대라고 해서 무조건 잘 가르치냐?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제가 강사지만 서울대라고 해도 잘 못 가르치는 강사가 있고 전달력이 떨어지는 강사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서울대이면서 잘 가르치는 강사이기도 한데, 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학력이 잘 가르치는 걸 보장하진 않거든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겁니다. 그럼 누가 제일 학창 시절에 치열하게 공부했을까? 그건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관내에 있는 어떤 강사들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했다. 지금 원장님 보고 계신데 제가 원장님보다 치열하게 공부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치열한 게 단순히 이제 어떤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한 거냐, 그냥 빡세게 노력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치열은 뭐냐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할 때 내가 제한된 어떤 시간 내에서 최대의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제가 치열하게 고민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단어 같은 것들도 제가 국어 강사긴 하지만 학창 시절 때 영어를 배울 때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한 10여 가지 방법 이상을 동원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조그맣게 이렇게 영어 단어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뭘 가지고 다니냐면 컴퓨터용 사인펜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독해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적어 놓고 다 외워지면 항상 지웠어요. 제가 그때 뭘 읽었냐면 기사인가 책인가 어디서 읽었는데 인간의 뇌가 익숙한 정보만 자꾸 받아들이려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익숙한 정보가 아닌 것들을 외우려면 익숙한 것들을 눈에서 지워야 된다. 확실하게 외워지는 것들은 컴사로 딱딱딱딱 지우면서 하니까 확실히 모르는 단어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노출 빈도도 높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데다가 좀 힘을 많이 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고민하고 결국은 이제 성과를 냈다. 그 성과가 서울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당연히 가르치는 방식에도 묻어나겠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가.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5등급제 내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국어만 잘하느냐, 수학만 잘하면 되느냐, 영어만 잘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전보다 급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5등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과목을 1등급 받는다고 해서 다른 등급이 좀 케어가 되지 않거든요. 커버가 되지 않거든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잘해야 된다. 고루고루 다 잘해야 되는데 그럼 고루고루 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된다. 그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건 어디 있는가? 그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데 있다. 제가 그거를 좀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번째, 맨 마지막은 설득력인데, 요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좀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제 수강생도 있지만, 제가 마구잡이로 무조건 외워라, 암기해라 이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고전 시간은 뭐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작품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해도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거 굳이 암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사실 조금 어르신들에게 예쁨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항상 왜 그러야 되는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이고 꽤나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순종적이지 않다. 왜 이렇게 반항적이냐? 이렇게 좀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학부모님들이 워낙 이제 자식들을 잘 기르셔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합리적으로 질문을 해요. 그럼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예전처럼 그냥 강압적으로 이거 해라라고 하면 되나? 설득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설득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고전시가 대부분이 이제 조선시대 작품이다. 사실 그 전에 있는 건 고려가요나 고대가요나 향가 같은 건 종류가 몇 개 없습니다. 이거 좀 보다 보면 그냥 익숙해져요. 그럼 이제 조선시대 작품이 제일 많고 수능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 조선시대 작품들을 주로 지은 작가층이 누구냐? 사대부다. 사대부는 뭐냐? 그냥 양반이라고 우리가 통칭하기 쉽지만 일종의 동일한 사상, 동일한 관점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 기저에 성리학이라는 게 깔려 있고요. 그러면 얘들이 하는 생각이 사실 비슷할 거기 때문에 작품을 도출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4대부가 지은 작품들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베스트셀러 같은 것들은 좀 암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좀 하기 싫더라도 납득할 만한 얘기네. 좀 하긴 해야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평가원이나 이제 내신 기출에서도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제가 말을 하는데 일례로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지문에서 규원가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대표적인 규반가사인데 고3이나 재수생들이 그러니까 해석을 완벽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수님이 출제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9월 평가원에서 오답률 1위 문제가 규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3이나 재수생들이 이걸 잘 못했어요. 한 줄 해석만 좀 잘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정답을 맞출 수 있었거든요. 여기 제가 느낀 게 뭐냐? 최근 수능 트렌드가 조금 내신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EBS 수능 특강에 나오는 것들을 특히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식으로 바뀌어요. 수능도 30년이 좀 넘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와북으로 왔으면 1학년 때부터 사실 수능 특강을 나가는데 수능 특강 작품들도 많이 안 바뀌거든요. 조금씩 출제된 것만 바뀌고 나머지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럼 그런 작품들을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들은 외워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석하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설득하면 그래도 공부할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니까 알겠어요 라고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교재로도 이제 설득을 하는데 물론 와북어는 내신 교재가 사실은 쪽대본처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 선생님이 처음부터 교과서를 요만큼 나가겠다라고 설정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수능 특강 지문에서 야 이번 주는 요거 다음 주는 요거 다다음 주는 요거 이렇게 매주마다 짚어주세요. 저도 매주 만들어야 돼요. 저도 매주 교재 만들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퀄리티가 높은 내신 교재 본문 교재를 만드는 데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지만 그거를 제외한
문법 교재라든지 아니면 수능 문학 기초 교재 같은 거는 제가 최대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혼자 읽고서라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설 같은 것들도 제가 줄글로 다 달아놓고 손필기 노트도 제가 첨부하면서 학생들이 납득하면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제가 네 번째로 강조드리는 제 장점, 설득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좀 증명된 결과를 보여드렸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함, 또 방향성, 이 방향성은 효율성을 말하고요. 설득력 있게 학생들을 좀 잘 가르쳐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적의 수업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듭니다. 제가 외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설명회 끝나고 중간고사 아마 설명회쯤 되면 좋은 결과가 더 나와서 좋은 얼굴로 제가 또 한번 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업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7주 커리큘럼인데 와보고 학사 일정이 대략 나왔습니다. 4월 마지막 주고요. 29일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중간고사가. 3월 첫 주에는 휴강이고 이제 2주차부터 수업이 진행되는데 원래는 한 6주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첫 시험이고 5등급제 내신 첫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첫 개강 시점부터 바로 문법부터 들어갈 거예요. 특히 문법 기초가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조금 베이스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 1회 수업이고 총 4시간입니다. 정규 수업 3시간 하고 뒤에 필수 클리닉 바로 이어지는데 여긴 제가 조교들을 하나하나 배치해서 학생들이 좀 1대1 컨택하고 물어볼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밑에 이제 필수 클리닉 말고 추가 클리닉이라고 제가 말해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작년에도 시행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이 있으면 월요일에 이제 수강을 하는 친구들은 목요일에 와서 추가 클리닉을 할 수 있고요. 요건 무료입니다. 그냥 무료로 제가 진행하는 거고요. 목요일에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월요일에 와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6시부터 9시까지 제가 수업하는 동안 조교들이 있거든요. 실답 조교들이 있고 작년에도 좋은 성적을 냈던 친구들이 추가 클리닉 시간에 와서 자기가 모르는 거 싹 다 물어보고 혹은 좀 성취도가 떨어진 아이들은 그 조교하고 옆에 붙어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면서 문법 같은 것도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 6등급에서 뭐 2등급, 6등급에서 1등, 1등급, 정규 1등까지 올라간 친구들이 이 추가 클리닉 시간을 좀 잘 활용했고요. 그래서 다른 수업 시간하고 겹치지 않으면 최대한 활용해 주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매주 확인 테스트 같은 것들은 15분에서 20분 출제가 되고요. 확인 테스트 결과, 그다음에 과제 결과 이런 것들은 학부모님 문자로 싹 다 나갑니다. 다음 주에 숙제할 범위도 싹 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민감하실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시험 미통과자, 과제 미흡자에게 이제 페널티를 부여하거든요. 일종의 벌점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이 저에게 다 소중하긴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런 학생들을 조금 제외시키는 것도 전체를 위해서 좀 좋은 결정인 것 같다라고 매년 실천하고 있습니다. 뭐 매번 자르는 건 아니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진행될 때마다 벌점을 보통 한 15점 정도 세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에 예를 들어서 과제를 안 해오면 1점, 그다음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또 1점, 뭐 무단 결석 가면 한 1점, 이렇게 하면 3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일주일 동안 안 했을 때 3점입니다. 이걸 5주 연속하면 15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7주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자르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학생하고 면담하고 학부모님하고 한 번 더 면담하고 그러고도 안 된다 싶으면 이제 그때는 퇴원 조치한다. 이건 전체를 위한 좀 결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좀 관리에 진심이고 성적을 내는데 진심이니까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법 교재 같은 것들은 뒤에 조금 이미지를 좀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첫 주부터 나갈 건데 이게 이제 문법 교재 제가 만든 건데 1년치입니다. 가르쳐 보니까 이제 매번 시험 나갈 때마다 쪼가리 주는 것들도 사실 문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데요. 문법은 1년 전체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이 문법 개념을 좀 누적 복습하면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한 권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문법 개념을 다 집어넣는다. 단권화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1년 동안 쭉 가져갈 거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되고 쭉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잘 지도해 주시고요. 이건 이제 주간지입니다. 매주차 이제 주간지가 나가는데 제가 해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학생들이 조금 버거워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와부고가 바로 이제 수능 특강, 고3 수능 특강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난이도를 올려놓긴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취도가 좀 떨어지는 학생이 있으면 요거보다 조금 낮은 난이도로 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클리닉 시간에 보통 뭘 하냐면 성취도가 떨어진 아이들은 기본 개념을 복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배부하고요.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은 추가 심화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배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이제 학부 모의고사인데 매주마다 이제 좀 모의고사를 풀 수 있도록 그 심지어 제가 데이별로 쪼개놨습니다. 하루 쪼개놨고요. 학생들이 그 수업 전날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근데 이걸 매일매일 챙길 수는 없는데 그 중간 예를 들어서 월요일 수업이라고 하면 한 수요일, 목요일 요 정도에 조교들이 밴드 같은 걸 이제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할 겁니다. 중간에 한 번이라도 징검다리가 좀 있으면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고 한 번에 다 몰아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고전시가 문학 노트인데 요건 이렇게 조그맣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핸드북 형태로 이제 제작이 돼 있습니다. 안에다 필기 노트로 주요 개념들이나 주요 고전시가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 있고요. 학생들이 내신 기간 아닐 때는 매주차 이거 좀 암기하고 해석해서 계속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커리큘럼 전체를 돌아보면 한 2바퀴 정도가 돌고 한 200개 작품이 넘는 작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아이들이 좀 돌고 나면 고전 시가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이거 제일 싫어해요. 이거 제일 싫어하고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좀 표지도 좀 팬시한 걸로 좀 그렇게 바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감성적인 디자인을 한 건데, 네, 아주 바꿔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굴인가요? 괜찮나요? 자, 이렇고요. 이런 것들 다 이제 교재로 나가는 것들이고, 이제 내신 본교재 같은 경우는 와부고는 어쩔 수 없이 책으로 나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교재,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단권화 시켜서 나갈 거긴 한데 매번 매주차마다 진도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제본이나 프린트로 좀 나갈 수밖에 없다. 문법은 책으로 나가고요.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문법 교재 디자인이고요. 이거 제가 한자 한자 다 쳐가지고 요번에도 이제 또 조교진들하고 좀 오탈자 검증하고 또 추가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문법하고 기출 문제들, 그 다음에 작품 본문 분석하는 것들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와부고 1학년 월요일 반이 있고요. 그다음 목요일 반이 있는데 3월 6일 목요일 반부터 시작합니다. 요거는요, 그 난이도나 어떤 등급이나 성적과 관련이 없고 그냥 순서로만 해놓은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3월 6일에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주 3월 10일 월요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강을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 스케줄에 따라서 한 반이 좀 몰리면 한 반이 좀 미리 마감이 될 수도 있긴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매년 월요일은 조금 먼저 마감이 됐던 것 같아서 월요일을 신청하시려는 학부모님들은 좀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제가 우선 배정할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시간은 이렇고요. 매번 이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좋을 거라고 제가 다짐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뿐만 아니고 2등급층이 상당히 넓습니다. 제 수강생들 보시면 6등급에서 5등급 올라온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올해는 아마 1등급에 더 많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이제 설명회를 좀 마무리하고요. 뒤에 제가 추가라고 이제 제가 첨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학부모님들 혹시 댁에 가셔서 와부고 기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작년 기출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작년 기출도 있습니다. 2024년 기출, 2023년 기출이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 기출들이 좀 어떻게 출제됐는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그냥 강민재 국어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검색하시면 채널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새로 열리는 국어 이렇게 채널명이 나오고요. 이게 뭐 강의를 풀 강의를 다 올리는 건 아니고 아카이브용으로 좀 올려놓은 거고 어떻게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걸 좀 맛보기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와보고 설명의 영상들 제가 국어 파트는 다 편집해서 올려놨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의고사가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좀 심화하는 게 있는데 국어는 사실 아직 개념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거든요. 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문학 개념어 중에 앞에 현대시하고 현대소설 파트가 남았고요. 특히 현대소설 파트가 남았고 소설까지 하고 나면 이번 주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하거든요.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은 개념어를 좀 익숙하게 좀 배워 나가야 되는 기간이 좀 있어서 그거 좀 누적 복습시키느라 이제 모의고사까지는 안 풀었고요. 모의고사는 이제 사실 3월 모의고사는 전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네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이제 남은 기간 내에 모의고사 훈련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네. 아, 그 수업이 이렇게 있으면 수업 바로 뒤에 이제 필수 클리닉이 있고요. 이제 목요일 날에 어차피 저랑 조교진들이 다 있으니까 그때 등원을 해서 자유롭게 추가 클리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월요일에 올 수 있습니다. 아, 네네. 크로스로 이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네. 네, 해야죠. 네. 아, 추가 클리닉이요? 추가 클리닉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네네. 영어를 화목을 하면 국어를 월요일에 들으셔야 되고 그럼 추가 클리닉 시간은 사실 확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영어가 아마 풀타임으로 다 진행되진 않을 거니까 남는 시간에 저희 조교진들하고 같이 이렇게 클리닉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수학 강사 네 허윤정 선생님 데려오겠습니다. 아, 엄청나게 자료가 어디까지 넘겨야 제가 뒤에 바로 나오네요. 네. 일단은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와보고 1학년 그리고 2학년 학생들 수학 강의 담당을 하고 있는 허윤정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오늘 국어 영어 선생님들은 수업이 다 끝나셨는데 저는 오늘 10시까지 올 수업이 있어요. 사실 수업하다가 빠져나와서 제가 지금 여기저기 막 분필도 묻어있고 한데 이게 약간 뭐 꼴사납지만 그래도 네, 어머님들께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좀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 소개를 항상 들을 때마다 이게 자랑이니까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한데 저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요. 한 15년 정도 살았고 지금도 이제 부모님이랑 근처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도심초 예봉중 와보고를 졸업을 했고 다닐 때 사실 저는 뭐 상위권이기는 했습니다. 네, 국어랑 영어를 되게 잘했었고 사실 수학이 저한테 가장 약한 과목이었었는데 그 수학을 좀 성적을 많이 올렸었어요. 와보고에서 수학 내신이 제가 많이 떨어졌을 때 한 5, 6등급 모의고사도 한 3, 4등급
10까지 떨어졌었는데 고3 때는 수학으로 내신도 전교 1등 한번 찍어봤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1등급까지 올려서 수능 때는 또 다 맞아서 100점을 받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좋은 대학들에 합격을 했었던 경험으로 20살 때부터 수학과외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고2, 고3 애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게 이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와보고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서 가르치면서, 사실 저는 운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잘하는 친구들이 저희 반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해였는데 그래도 1학년 1등급이 한 학년에 한 11명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항상 저희 반에 4-5명씩 1등급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전교 1등들도 1학기, 2학기에 다 저희 반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수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저는 성실의 아이콘입니다. 저보다 성실한 사람 별로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그래서 정말 노력을 하고, 저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어머님들이 이렇게 뭔가 좀 베테랑인 강사가 있고 젊은 강사가 있다고 하면 젊은 강사한테 우리 아이를 맡길 때 사실은 잘 가르쳐줬으면 하는 욕심도 있지만, 플러스로 좀 우리 아이의 멘토가 되어줬으면, 뭔가 선생님의 경험 같은 거를 잘 얘기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은 좀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 역할이니까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사실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어떤 걸 제공해줘야 될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당연히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게 만들어주려면 수업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도 잘해줘야 되고, 근데 그거랑 플러스로 요즘 참 어렵다고, 이거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수학을 놓지 않고 계속하게 만드는 거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이거를 내 커리큘럼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녹여냈는지는 이제 차차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 수업 스타일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수업을 좀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한 거를 이제 듣고 이 수업이 너무 쉽다 느끼면 사실 그건 뭐 반을 잘못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하위권 수업을 하든 중위권 수업을 하든 상위권 수업을 하든 항상 그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어렵게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막 듣고 편하게 숙제를 하고 뭐 할만한데 라고 느끼면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좀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이들이 수학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뭐 와보고뿐만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수학 시험은 사실 뭐 내신 대비도 물론 엄청 중요하고 저도 열심히 할 거지만 다 필요 없고 그냥 수학 잘하는 애들이 항상 잘 보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잘 하게 만들려면 결국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고생하고 계속 힘들고 계속 막 울 것 같고 눈물 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돕고 옆에서 좀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좀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업 교재 구성은 제가 보통 이제 비내신 기간에는 숙제 교재로 그냥 시중 교재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뭐 센, B, 센, 고쟁이, 그리고 뭐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블랙라벨, 이 정도 교재들을 숙제 교재로 사용을 하면서 기본적인 개념 진도나 아니면 심화 개념 진도 같은 거는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신 대비 교재는 전부 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뭐 제가 마지막에 또 보여드릴 거지만 우리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거 평가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비내신 기간이랑 내신 기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비내신 기간이라고 하면 지금도 비내신 기간이고 한 3월 정도까지는 비내신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수업에서 물론 문제풀이도 열심히 하지만 개념이랑 심화 개념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게 개념은 해도 끝까지 뭐 직전 보강할 때도 저는 개념 수업을 해요. 안 하고 싶었는데 해야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개념은 계속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복습 자료 항상 좀 풍부하게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복습 테스트, 재시험, 개념 서술 테스트 뭐 이런 시험들과 클리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아이들한테 조금 개념 같은 거 설명을 할 때 시중 교재나 교과서에 좀 나오지 않지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많이, 그러니까 저 스스로 문제 풀면서 이런 건 애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스스로 좀 정리해 놓은 제 노트 같은 게 있어요. 필기 노트. 그래서 그거를 한 수업이 이제 끝나면 요 꼭지별로 모아서 아이들한테 필기 노트를 전해주고 있는데, 요거를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정리가 잘 된다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효과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교재로 수업을 하면서 교재에 적혀져 있지 않은 개념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적어라라고 원래는 작년에 그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걸 힘들어하더라고요. 수업에 집중해서 들어도 내용이 어려운데 이걸 막 적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힘들어 하길래, 제가 보고 그러면 내가 정리한 거 노트 줄 테니까 수업 시간엔 나를 보고 나한테 집중을 하고 나중에 그 필기를 보면서 복습을 해라 하고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던 건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훨씬 더 편해하고 열심히 복습도 잘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복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지금 교재 진행 중인 센 교재인데, 보통 복수 테스트는 숙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숙제를 제대로 했으면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 시험인데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테스트를 그 범위에서 뭐 중요한 문제들 이렇게 골라서 봤었는데, 요즘은 그냥 숙제를 잘 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처음엔 좀 빡세다고 생각을 하더니 요즘은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숙제 제대로 했는지 자기도 하면서도 긴가민가 했는데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념 서술 테스트라는 것도 사실은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쭉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이, 애들이 이제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잘 푸는 상태가 되는데 진짜 직전 보강할 때도 선생님 이거 공식 까먹었어요. 뭐 이거 다 내일이 시험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저도 막 충격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뭔가 개념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어서 문제는 푸는데 좀 정확하게 그게 스스로 설명하는 걸 좀 못하는구나 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애들이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벅차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오히려 좀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진짜로 와서 저한테 이거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없을 때는 생각 못했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개념이 부족했는지 알겠다, 그래서 공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좀 뿌듯해하면서 열심히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업 앞뒤로 항상 이제 클리닉이 붙어 있는데요. 클리닉은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시고 전부 다 마보고 독서고 선배들로 구성된 조교 선생님들이시고요. 숙제 검사랑 뭐 시험 이런 거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요 조교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고 조교 선생님들이 진짜로 좀 진심이세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저 대학생 때 막 알바하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다들 뭔가 자기 후배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막 저한테 먼저 와서 선생님 누구누구는 이걸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막 저한테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계시고 학생들한테 되게 진심이시고 사랑해 주신다. 네. 제가 사실 무슨 내용으로 좀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교쌤들이 와서 자기들 자랑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자랑해달라고 해서 자랑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도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주말에 오답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매주 아이들이 틀린 문제들을 다 모아서 개별적으로 오답 노트를 항상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나와서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 다시 풀어보면서 좀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조교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주말에 저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저한테 와서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원래 일요일에만 진행이 됐었는데 요번에 방학 때 진행을 해보니까 토요일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이제 3월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10시부터 10시까지 그냥 쭉 오픈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시간을 좀 골라서 올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오답이 사실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다 맞았으면 오답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웬만하면 와서 2시간이라도 공부하고 가라 해서 와서 뭐 숙제라도 하고 가게끔 거의 반강제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기간으로 넘어가는데요. 내신 기간에는 뭐 사실 문제풀이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문제풀이 하면서도 계속 개념 설명 중요한 것들은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를 변형하는 문제집, 그리고 그 부교재에 대한 또 복수 테스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무한 재시험, 재시험 계속 보면 재시험, 재재시험, 재재재시험 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또 뭐 클리닉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얘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부교재 변형 문제집은 작년엔 이제 와보고가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교재를 부교재로 사용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로 문항 하나하나 다 변형해서 그 학생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이 이게 숫자만 딱 변형한 문제들도 제공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이거 좀 더 어렵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하면 너네 못 풀 것 같아 하는 포인트들로 변형을 좀 해놔서 특히 좀 상위권 학생들이 자기 생각도 못했던 포인트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뿌듯했던 평가가 학생들이 이거는 진짜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자료다. 그래서 선생님 자료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많이 뿌듯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교재 변형 자료랑 그 다음에 그 부교재 문제들에 대해서 해설지에 나와 있는 해설 말고 제가 풀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풀이, 조금 더 뭐 다양한 풀이가 있을 때 그것도 항상 손필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도 이것도 아주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러니까 자랑하면서 항상 이게 저 사실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학생들끼리 그 학교에서 제가 만든 모의고사 이렇게 판다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이번에 허윤정이 만든 모의고사 15,000원에 살 사람 막 이러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듣고 뭔가 싫은데 그 퀄리티가 좋다는 거니까 좋은 건가? 싫은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퀄리티가 좋아서 학생들한테 좀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직전 보강 자료도 얘도 또 그렇게 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거를 그냥 막 함부로 뿌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도 하는데 제가 그 항상 시험 직전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중요한 요 단원에서 중요한 문제들 좀 손필기로 다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보라고 나눠주는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또 마침 이번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 2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와가지고 끝나자마자 저한테 막 불처럼 전화가 선생님 똑같이 나왔어요. 네, 저는 틀렸어요. 뭐 이러고 어쩌라고 이러고 네. 아무튼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업별로 밴드 운영, 이건 바로바로 보여드릴 건데, 수업별로 밴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지금 이미 저희 반에 재원 중인 학생들, 어머님들도,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걸로 보이는데, 제가 밴드에 항상 그 수업에 복습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내용이라든지, 사실 생각보다 자주 학생들에 대한 잔소리, 너희들이 이걸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또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했고 진짜로 잘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또는 뭐 힘내라는 얘기들을 좀 북돋아주는 얘기들을 올리기도 하고 해서 옛날에는 학생들이 사실 잘 안 봤거든요. 귀찮다고. 근데 요즘은 제가 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면서 뭐 이렇게 좋아요도 누르고 저한테 막 가끔 카톡으로 선생님 이번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 막 슬펐는데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 체크도 굉장히 집요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숙제 체크인데 항상 숙제랑 재시험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면서 저도 조교쌤들도 계속 이거 이제 아직 이렇게 남아있는 애들 얼굴 볼 때마다 너 재시 언제 봐? 너 숙제 다 했어? 난 못 봤는데 다시 가져와 이러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집요하게. 그 다음에 이제 숙제 검사랑 성적 문자는 매번 발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큰 시험들 모의고사나 아니면 기출문제 같은 거 풀었을 때 성적표를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개별 면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중간 끝났을 때, 기말 끝났을 때 또는 이렇게 방학이 한번 끝날 때 이렇게 개별 면담을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2월 말에 저랑 이제 개별 면담을 다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 2월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너는 이걸 잘하는데 이거 좀 부족하더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와보고 가면 내신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너의 목표는 뭐니? 하면 이제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이제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근데 이 시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좋아하는 학생들은 또 되게 좋아요. 와가지고 선생님 저 오늘은 이번엔 면담 언제 해요? 또 하고 싶어요. 제가 빨리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학생들 한 명 한 명이랑 좀 이렇게 친근하게 계속 컨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선배들의 반응인데요. 주로 평가들이 이제 저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넣은 거기는 하지만 제가 만든 자료들 또는 컨텐츠, 모의고사 이런 거 변형 문제에 대해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표인데요. 와보고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A반, B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 이름이 뭐 H1, H2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A반, B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이고요. 이제 반이 하나 새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주연 선생님이라고 새로 오시는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거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배치고사를 물론 보긴 보겠지만 뭐 강제로 배정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 기존 재원생들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줄 거고 근데 이제 새로 입반하는 학생들부터는 아마도 그 테스트를 봐서 반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일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대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선생님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대략적으로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주연 선생님께서는 이제 수학을 좀 싫어하는 학생도 끈을 놓지 않도록 되게 친근하게 학생들이랑 엄청 친하게 엄청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시고 그다음에 관리에 엄청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클리닉의 강사 선생님께서 다 직접 들어가셔서 수업부터 클리닉까지 완전 1:1 첨삭으로 엄청 꼼꼼하게 봐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막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될 때까지 계속 시키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사실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챙겨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수학 강사의 역할이 이제 잘하게 만드는 것과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잘하게 하는 저는 사실 물론 둘 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잘하게 만드는 것에 제가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면 주연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수학을 놓지 않고 계속하게 만드는 거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으신 분이어서 서로 좀 배울 점도 많고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올해 목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실 상위권 학생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만들어야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목표는 한 명도 낙오가 되지 않고 수학을 계속 제대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돕는 게 제 올해 좀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사실 더 뭔가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저도 막 국어 선생님처럼 56페이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도 수업 중에 갑자기 나와서 하고 다시 수업하러 들어가야 돼요. 우리 귀여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네, 가서 수업을 마무리해야 돼서 빨리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혹시 수업이나 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면 여기 번호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방학 중에 사실 우리 어머님들도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 보이시나 봐요. 저한테 막 연락하시면서도 선생님 바쁜데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시작하시는 걸 보고 제가 오히려 너무 죄송해가지고 근데 제가 사실 바쁘고 힘든 건 맞거든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데 그래도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사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신경 쓰고 공부하고 잘하게 만드는 게 제가 지금 제일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죄송해하실 필요 전혀 없고 어떤 뭔가 상담이 필요하거나 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제가 막 바쁜데 왜 전화하셨어요? 막 절대로 이러지 않으니까 예,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가 일단 통합과학 선생님이 오늘 주말에 풀 수업이셔가지고 통합과학 선생님은 오늘 이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이제 방학 동안에 통합과학 수업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친구들 많이 듣고 있는데 요 수업에서 이제 연결이 돼서 와보고 내신반이 이제 바로 열립니다. 와보고 내신반이 바로 열려서 요 와보고 내신반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심화 부분까지 더 조금 많이 준비를 해서 시험 보게 될 거고요. 요 그 뒤에 이제 내용들은 다 있어요. 통합과학 선생님이 정리해 놓으신 내용이 있고 뭐 시험 대비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잘 하실 거니까 지금 들으셨던 분들 내신 대비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를 위한 입시 온유학원의 전담 입시 컨설턴트 고다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가 왠지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전달드리고 빠르게 기가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제가 지금 2월부터 와부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독서관의 독서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재연생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예비고 1학년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와주신 거잖아요. 학생들이랑. 근데 이제 고1 학생들이 1학기
이제 입학하고 난 다음에 이 학생들이 1학기 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서 이런 활동은 꼭 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 입학하기 전에 설레기도 하시고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 짚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1학기 잘 보내고 2학년, 3학년까지 좀 순차적으로 비교과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으로 제가 가져온 내용은요. 와부고등학교 입시 실적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잖아요. 그렇죠? 와부고등학교 학생 대학교 잘 보냅니다. 근데 수시 실적도 좋고 정시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이야기는 뒷장 넘겨주시면 와부고등학교의 실적 중에서 조금 대학을 잘 보낸 사례들을 제가 모아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마지막에 3점 초반대 학생들도 고려대학교를 붙을 정도로 생활기록부를 굉장히 잘 챙겨주시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과 전형 내신으로 대입 전략을 세운다기보다는 생활기록부를 잘 꾸려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전략을 더 많이 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아이들 때부터 5등급제로 바뀌죠. 징글징글하게 들으셨을 텐데 5등급제로 바뀌면서 요 아이들이 이제는 다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2등급이 5등급제에서 2등급이 딱 뜨고 나면은 2등급이다. 아싸. 하면서 웬만한 아이들은 싹 다 인서울학교 대학교에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대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을 변별해 내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신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를 더 비중을 높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은 꼭 생기부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고요. 우선은 3월 달에 딱 입학하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게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다들 지금 한 번씩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 우선은 제가 가지고 온 표가 와부고등학교 동아리 작년 기준의 편성표예요. 이거는 3월 초에 개설이 확정되는 동아리 목록은 다 전달을 해주실 텐데 우선 동아리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 선택 기준도 좀 애매하시잖아요. 이거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학생의 관심사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보통 예비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아리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그 동아리 중에서 또 가장 관심 있는 거 골라주면 되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와부고에서 좀 밀어주는 그리고 활동이 굉장히 많이 깔리고 활발히 깔리는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 주시는 게 일단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런 동아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주변에 선배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 주변에 아니면 와부고등학교를 재학했던 학생들과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루트도 없다. 그러면 인원수 가장 많고 그리고 교과 개념을 가지고 탐구를 하는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 동아리에 들어가시면 나중에 어떤 진로를 고르더라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일단 진로가 없는 친구들은 그렇게 골라주시고 이렇게 와부고등학교처럼 좀 우수한 친구들이 많은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에 들어갈 때 면접을 봐요. 그리고 자소서를 내라고 하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또 엄청 인기가 많은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필 시험도 봐요. 그런 학교들 동아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와부고등학교도 분명히 그런 동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 일단 1지망 동아리 선택을 했다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플랜, B플랜, 2지망, 3지망까지 동아리는 한번 선택을 미리 해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임원 선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너 중학교 때 반장 해본 적 있어? 하면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오케이, 고등학교 때도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반장이었는데요. 이번에도 할 거니? 하겠대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사실 해야 돼요. 그럼 본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장을 함으로써 내가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임원을 할 때 리더십적으로 이제 평가, 생기부에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는데 좋은 평가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입학사정관 기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아이에 대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생기부밖에 없어요. 생기부를 딱 보면은 반장에 대한 내용이 2줄 들어가는데요. 읽어보면은 늘 모범적인 모습으로 학급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대요. 너무 좋죠. 근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학생이 반장으로서 뭘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서술이에요.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반장을 딱 하면 뭐 하냐면요. 이동 수업 있을 때마다 애들한테 야 가자. 애들 떠들면 야 조용히 이런 거 해요. 뒤치다거리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이 성향에 잘 맞는다면은 저는 하라고 시키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월 초에 와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수상이나 아니면은 이제 행사 운영 계획 같은 거를 미리 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월별로 어떤 활동이 있는지를 쫙 공개를 해줘요. 다들 아시죠? 와부고등학교 교내 활동 빡세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활동 욕심껏 다 한다고 해서 생기부에 다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내가 내신 시간 1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생기부 안 들어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비효율적으로 생기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이 내 생기부에 적힐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미리 공지가 되는 요거 한번 보시고 아이들이랑 소통하시면서 어떤 거 할지 미리 계획 한번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월 달에 그리고 모의고사가 있죠. 3월 모의고사. 이게 어머님들께서는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걸. 근데 아직까지도 아이들 중에서 별로 이거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내신보다 비중을 좀 덜 두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좀 지도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성적에 약간 뽕이 차 있는 상태라 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을 중간고사를 딱 보고 나서 진짜 멘탈 와르르 털리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거를 붙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3월 모의고사로 그래도 비교적 애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미리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간고사 보기 전에 연습 삼아서 내 내신, 내 상대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시험이니까 좀 제대로 시험을 쳐보자.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평가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행평가 중학교 때도 징글징글하게 안 했죠? 그죠?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안 합니다. 근데 그 핑계로 선생님들이 공지를 너무 늦게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필기 한번 해주세요. 1학기 때는 4월 31일, 완전 4월 말에 공지가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아니면 학교 알림이. 그리고 2학기 때는 9월 말, 9월 30일에 공지가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과목별로 1학기에 어떤 수행평가 할 건지 싹 다 정리해가지고 공개를 해줘요. 파일로. 그래서 요게 좀 더 빨리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학교에서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보통 4월 말에 꼭 그렇게 공지를 해주시는데 그 전까지 나오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후다닥 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수행평가, 예를 들어서 와부고등학교는 시험 기간 때도 그렇게 수행평가를 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공부하다 말고 수행평가를 막 보고서 쓰고 막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를 미리 확인하고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살짝 여유 있을 때 수행평가를 좀 미리 좀 챙겨두면은 아이들 내신 대비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할 수 있겠죠?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와부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기준으로 학사 운영표를 봤는데 5월 달에 1학년 대상으로 학부모 상담 주간이 열립니다. 근데 이거 보통 학부모님들께서 이거 꼭 가야 돼? 하시면서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생기부를 써줘야 되는 학생인데 학부모님들 되게 입시에 관심이 있으시고 아이도 한 번 더 담임 선생님이랑 1대1로 면담하면서 얼굴 도장 찍고 이러면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생기부를 쓰더라도 한자 한자 조금 더 성심성의껏 써주실 거거든요. 근데 학부모 상담을 가서 어떤 걸 질문해야 되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예비고 1이잖아요. 그냥 우리 아이 성격 이렇고 그리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 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학생들의 사례 혹시 들려주실 수 있나요? 입시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요 정도만 여쭤봐 주시고 나머지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좀 예쁜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생기부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생기부 혹시 언제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써주시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절대 금물.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7월에 기말고사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한 5일 정도 자율교육과정이라는 게 열립니다. 근데 요게 이제 생기부에 보통 과목별 세특이라고 해가지고 과목별로 500자씩 적히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500자가 더 적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요 내용이에요. 7월 달에 기말고사 끝나고 신청을 받거든요. 전부 해야 되는 거긴 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게 공지가 뜨면은 꼭 제대로 확인하고 신청 기간 맞춰서 신청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보통 이런 게 공지가 뜨면은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거 공지 안 떴어?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찾아봐. 떴대요. 가정통신문 안 받았어? 모르겠는데요. 가방 열어보면 다 구겨져 있어요.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렇지 않게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틈틈이 학교 홈페이지 들여다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가 11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에 와보고 설명회 하면서 넣었던 내용이랑 유튜브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넘길게요. 아까 잠깐 진로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애들이랑 진로 상담하시는 거 굉장히 어려우시죠? 저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요. 일단 진로가 안 정해져 있다고 해서 사실은 뭐 나쁠 건 없습니다. 1학년 때 진로가 안 정해져 있는 건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정하면 정할수록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아이들이 뭔가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수단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1학기 때 하는 비교과 활동들, 수행평가들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재밌는데? 여기에 관심 생긴다. 약간 이런 분야가 생기거든요. 그때를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하고 상의를 해주실 때 비교과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좀 재밌게 느껴지는 거 있으면 그거로 일단은 계열을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와부고등학교에 이제 2학년 때 깔리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과목들이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와부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어떤 계열이 조금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지 그거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진로를 짜보시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와부고등학교는 제가 나중에 한번 교육과정 편제표 분석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거나 영상 자료를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저랑 컨설팅했던 친구들인데 보통 도서나 아니면 뉴스 기사나 책 같은 걸로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교과 개념이랑 연결될 수 있는 책 리스트를 제가 쭉 뽑아줘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너가 생각했을 때 제일 재밌어 보이는 책 하나만 골라가지고 읽고 거기에 대한 감상평 딱 300자만 적어보자. 부담 주지 않을 테니까 300자만 적어내봐. 하면은 애들이 그래도 그거까지는 읽어줘요. 그다음에 감상평 쭉 써줍니다. 이거 그러면 그 주제를 하나 가지고 꼬리물기 하면서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뭐 뉴스 기사를 던져주거나 연구 보고서를 던져주거나 이러면서 관심 분야를 저는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이 혼자 하게 된다면 사실 그 기간이 길어지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는 좀 기다려 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한 개 추천해 준 게 이거였어요. 의료 구호단체 에세이. 근데 본인이 스토리텔링을 쫙 해온 게 요 책을 읽으면서 구호 활동을 다니는 간호사한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본인이 이렇게 쭉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경 없는 괴짜들을 읽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들을 치료하는 국제 간호사들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국경 없는 의사의 사이트를 딱 들어가요. 그때 나오는 부분들이 약간 후진국들의 열악한 의료 환경도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감염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도 다 나옵니다. 그거를 보면서 홍역, 말라리아, 뇌수막염 이런 치명적인 감염병들을 연구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의대 가고 싶어요. 그럼 의사에 대한 키워드로 생기부 쫙 나열하게 경영학과 가고 싶어요. 경영에 관련된 활동만 하게끔 이렇게 지도하시는 게 아니라 관심 분야가 뭔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특에 그리고 생기부에 깊이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좀 포인트. 그리고 와부고등학교처럼 생기부 내용을 잘 챙겨주시는 학교들 그리고 되게 비교과 활동의 퀄리티가 좋은 학교들에 다니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생기부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고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선생님 내가 이만큼 갖다 드려도 이만큼 써주시겠지 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와부고 같은 학교들의 특징은 이만큼 활동을 깔아주시고 니네가 알아서 해 입니다. 아이들을 알아서 끌어주시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비교과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 친구가 이제 와보고 학생은 아니고요. 그 외에 좀 비슷한 계열의 학교 학생인데 진로 활동이 연간 700자가 적혀요. 근데 보시면 2줄 적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중간에 자른 거 아닙니다. 진짜 실제로 이렇게 적힌 거예요. 이걸로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못합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도 안 써주세요. 와부고라고 다 잘 써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실 때 너가 결과물을 내야 된다. 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정리 싹 한번 해봤는데요. 참고해 주시고 말씀 안 드린 내용이 마지막에 5번째. 일단은 아이들이 생활기록부를 관리를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직접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생기부를 챙겨야 되지만 생기부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 상담을 하면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아세요? 3개 있거든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500자, 500자, 700자씩 적히거든요.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생기부의 구성부터 숙지를 좀 해주고 합격한 학생들의 생기부 사례들을 쭉 읽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야 대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구나 이런 기준이 잡혀 있어야지 학생들이 탐구 활동을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탐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기부의 사례가 있으면 그걸 좀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데 생기부가 개인정보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런 생기부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컨설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의 컨설팅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온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2가지 컨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원데이 그리고 두 번째는 상반기인데 이 2가지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번 정도 컨설팅을 받고 방향을 일단 잡아서 아이가 직접 하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일회성으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아이 매달 한 번씩은 만나서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신 분들도 계셔서 6개월짜리로 한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6개월짜리 프로그램은 매월 한 번 대면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매주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매주 만나니까 애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매주까지는 안 만나고 월에 한 번 만나면서 그 외의 시간대는 필요할 때 이 비교과 특징이 그때그때 막 처리해야 될 게 막 마구마구 생겨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카톡이나 줌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남양주 지역에서 그러니까 6개월 기준으로 딱 10명만 모집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이상 모집을 하면 한 명 한 명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 이상은 모집을 안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컨설팅 진행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관리를 해주는지 그 관리 범위를 써드린 건데 사실은 이게 학교 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살짝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가 따로 한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랑 컨설팅 진행했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후기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컨설팅은 이렇게 저 포함해서 김민경 컨설턴트님이신데 영재고 가고 컨설팅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과에 되게 특화되어 있으신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둘이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중요한 내용은 전부 다 알려드린 것 같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